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전직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 설계 도면 거의 통째로 유출하려고 한 그런 혐의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산업기술에 관한 유출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를테면 단편적인 기술만을 유출하는 것과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예. 바꿔 얘기하면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이를테면 그 자본은 중국과 대만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기술은 이 삼성으로부터 빼가고, 예. 또 인력 역시 사실은 SK 하이닉스, 삼성 전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소위 지금 그 중국 현지에 불과 1.5km 떨어진 삼성 중국 반도체 공장으로부터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네. 아예 복사된 판박이 삼성 공장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요약이 되고요. 예. 더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그 주도했던 이 A 모 씨는 국내에서는 이른바 그 반도체 왕으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 상당한 공헌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일정한 포상도 받았던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그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이런 그 측면에서 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서 국가 그 안보적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현대판 매국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가할 정도로 상당히 죄질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달리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면은 정말 국가적인 어떤 핵심 기술이고요. 이것이 말하신 것처럼 이전의 기술 유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유출이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두 가지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그런 네. 기술입니다. 그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이 약 70여 개 정도로 지정이 그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청정한 환경에서 이물질 없는 상태로 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에 관한 BED 기술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기술,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꼼꼼한 체계적인 공정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또한 이제 그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탈취가 되었고요. 또 전반적인 이 공장 설계에 관한 이 도면, 이것은 이제 그 삼성의 핵심 영업 비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사항이 수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그 유출이 그 되었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00여 명의 전 삼성 직원 또는 SK 하이닉스 직원을 사실은 그 중국 현지에 고액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수년 전부터 영입 아닌 영입을 했던 점도 사실은 상당히 그 충격적인 이른바 복잡한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 시도였다. 다만 대만에서 투자받기로 한 그 8조 원 상당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장은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그 있어야 이 예. 공장도 그 가동하는 것인데, 그런 그 측면에서 그 봐서는 최근에 이와 그 유사한 그 사례들이 그 삼성 전 임직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긴다면 인적 보안에 대한 그런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공통적인 그런 특징은 이직을 하면서 그 경쟁 회사가 2배, 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 역시 죄책감도 사실은 좀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이를테면 내가 개발한 기술 또는 내가 공헌한 기술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 인해서 이전하면서 좀 갖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그 죄의식이 없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런 행위를 그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간첩, 경제 간첩죄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죄로 다스립니까? 그렇죠. 경제 간첩이죠. 이코노믹 에스피오나지라고 예. 아예 이런 별도의 법리적 개념이 있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경제 간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를테면 산업보호법이라든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영업 비밀에 관한 것만 이렇게 의유를 할 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기술이 국외에 이전이 돼서 네. 이용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될 수 있는데, 이 또한 처벌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 이외에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 그 한 4, 5년 사이에 지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항 중에서 기소된 것 중에서 무려 36%가 무죄로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국내 형사사법에서 사실 이렇게 무죄가 30%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목적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입증 자체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짧게 요약하게 되면 소위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네. 지금 그 실형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 뭐 3배, 4배 연봉을 받고 이렇게 이직하면서 어느 기술을 갖고 나왔을 때 혹시 내가 발각된다 손 치더라도 치러야 할 손해, 비용과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 형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그 범죄 행위에 또는 국가적인 안보 침해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예.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그렇군요. 끼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 사건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수년 전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그 공장 그 건설 사업이었고, 물론 지금 그 제동은 걸렸다고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두뇌가 이미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고학력 전문직들이 이제 비밀리에 문서나 이런 기술을 유출하는 거라 외부에서 이걸 미리 탐지하고 좀 이렇게 막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미 유출된 그런 기술 자료들은 어디서도 복사돼 갖고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능사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차단할 것인가? 뭐 산업계나 아니면 국가나 다 함께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효과적일까요? 네, 지금 아주 제일 중요한 점을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막는 방안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첫 번째 그 방안은 형량을 이제 대폭 높여야 된다. 소위 말해서 치러야 할 비용과 손해가 크게 되면 스스로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억지력에 관한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안 될 뿐더러 가장 네. 큰 문제는 설령 형량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국가 기술이 다 유출되고 나서 처벌을 한들 국가 전체로는 사실은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탐지해서 예방하는 제도를 우리 그 사회가 또는 그 정부가 뜻을 모아야 된다. 네. 그것에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점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선진국에서 특히 이런 그 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으로 그 생각을 해서 예. 안보적인 예방 차원에서 예. 적어도 국가 비밀, 국가 기술로 지정된 업을 하는 쪽에 종사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소위 말해서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또는 회사를 떠날 때 또는 전직을 할 때 다른 보직으로 갈 때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냐? 혹시 다른 경쟁사로부터 이와 같은 제의를 받았을 때 예. 또는 내가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수를 살짝 했을 때 이 거짓말 탐지기 정직성 검사를 통해서 발각할 수도 있고요. 탐지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인권 침해 소지는 없습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그 법 안에 예. 규정해 놨죠. 예. 즉 이것은 이제 국가에 관련된 안보에 관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전에 입사할 때부터 이른바 그 보안 유지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는 예. 그야말로 그 동의 각서도 제출해 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권 보장에 관한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또 혹시 그 증거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이 형사 재판으로 증거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네. 범죄의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억지를 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 조치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증거 능력 문제로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은 적어도 국가 기밀에 지정된 업무를 하는 연구원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제 대규모 기술 유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외 사례도 좀 참고를 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의 한 마을에서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한국 여성의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됐죠. 알고 보니까 이 피해자가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었어요. 예, 사건 개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주 국내 영향력이 있는 그 네. 팔로워가 그 25만 명 이상을 갖고 있는 이른바 그 영향력 있는 그 BJ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의아스러운 점은
캄보디아에 6월 2일 날 아마 여행 목적으로 지인과 함께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6월 2일 날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이 발생한 캄보디아의 중국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일정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 간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예. 그리고 6월 6일 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붉은 천에 쌓인 채 시신으로 발견이 된 이와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본다면 6월 2일, 4일, 6일 이렇게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른바 그 살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 네. 이제 궁금증이 상당히 자아내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YTN 지금 오기 그 직전에 외신을 이렇게 우연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 캄보디아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의료 사고로 의율한 것이 아니고 예. 아예 공식적으로 살인 중에서도 이른바 그 고문 살인으로 이렇게 기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영어로 뭐 표현을 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murder accompanied by torture 네. 이렇게 지금 외신에 그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범죄의 그 어떤 특성은 무엇인가 그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고문을 장기간 가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 그 수사 당국의 입장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소돼야 될 그 사항들이 있겠죠. 첫째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와 같은 고문 살인을 저질렀는지 이 여부.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2일, 4일, 6일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연유로 소위 그 시술을 받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과연 잔혹한 방법이 왜 유발되었고 예. 잔혹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 이것이 사실은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그 수사 역량과 수사 형사사법 제도에 그 비추어 봐서 과연 제대로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또 우리 이 국민이 지금 사망을 했고 그것도 잔혹한 고문 살인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에 대한 진실한 실체 진실을 우리가 좀 원조를 해서 여기서 원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 기술과 기타 관련된 것을 이른바 그 필리핀에서도 코리안 데스크가 일정한 수사 역량에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외교부와 그 관련 당국에서 그와 같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하고 뭔가 좀 적극적인 공조를 해서 실체 진실의 발견에 한치의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좀 저는 힘주어서 하고 싶습니다.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확인하셨다는 그 캄보디아 현지의 그 외신 보도 그 내용에서는 그러면은 그 이 피의자로 특정을 했습니까? 병원 관계자를? 네, 그 두 부부 용의자를 아주 공식적인 피의자로 특정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죄명에 해당되는 것도 예. 살인과 별도로 고문 살인이라고 하는 예. 용어까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지의 외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유죄로 판결되었을 때 종신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 과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경위에 관한 예.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이 BJ와 함께 갔던 지인의 역할은 혹시 관련성이 있는 건지의 그 여부 예. 또 그다음에 이 시술 장소가 과연 일반적인 의료 시술을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인지 또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그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던 것인지 예. 그리고 그 병원에 가게 되었던 기초적인 이유는 또 무엇이었던 것인지 예. 등이 이제 퍼즐로 맞춰져야 이 사망의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좀 고문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뭐 애초에는 그 병원에 들려서 주사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만 주사보다는 그 시신에 남겨져 있다는 어떤 외상 흔적 같은 거를 더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거만이 이제 기초적인 이 사건의 시작이었는데 예.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아주 심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외상이 보이고요. 예. 또 중요 부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공격 행위가 있었던 이 점을 아마 그 고문으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예. 또 그 목적도 결국은 이 가학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당국에서 그와 같은 죄명을 지금 통해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어떤 시술의 그 과정과 시술의 그 경위 또는 그렇게 이르게 된
무엇인가 그 맥락이 있을 텐데요. 네. 뭐 그것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캄보디아 현지인이 아니고 중국인이 또 운영하는 지금 시술소이기 때문에 과연 의사였는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이 있었던 것인지 등도 궁금증이 해소돼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서세원 씨가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는데 그 역시 이제 사인이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좀 그 현지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에 20여 개 지점을 보유한 헬스장 갑자기 이제 폐업하는 일이 있었죠. 피해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1인당 피해액도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50만 원의 그 피해를 본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거 하면 또는 뭐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예. 그 피해를 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름대로 그 유명한 그 헬스장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혹할 만한 제안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1년 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할인을 해준다든가 예. 또는 뭐 다른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요 일이 있기 전에 갑작스러운 그와 같은 혜택이 제공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사실상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이른바 미리 그 지급을 하는 그리고 나서 어느 그 순간부터 연락이 그 두절되고 그 다음에 연락이 끊어지면서 대표자는 사라지게 되는 이런 네. 형태의 이른바 그 먹튀 사건이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헬스장 사건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이른바 요양원에서도 이런 일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예. 또 한방병원에서도 특별한 항암 치료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폐업을 하고 사라지게 되는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빈발하고 있는 것이 그 사회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불만하고 화가 치밀어 예.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것을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 측에서는 이른바 포장지 효과를 활용하는 수법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우리 그 업체는 프랜차이즈는 안전하다고 한 측면에서 회사 대표의 이를테면 재력을 보여주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고급 차도 이렇게 그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아껴서 지불했던 예. 그런 돈으로 저런 호화생활을 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는 또 억장이 무너지는 불만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단순한 일부, 사실은 일부도 아닙니다. 지금 뭐 1,000명 이상의 지금 이 헬스클럽의 피해자가 있고요. 예.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한방 그 병원이라든가 뭐 요양소라든가 그런 이제 인원까지 합치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세 사기의 또 다른 지금 버전으로 이와 같은 무고한 사기 피해자가 지금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 고소가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포경찰서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형태인데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형사적으로 유죄를 받는 거는 또 별개의 그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민사소송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이 손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 뭐 다른 명의의 이름으로 빼돌리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적인 피해자들의 그 배상 자체는 상당히 녹록치 않은 뭐 요원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헬스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와 예. 같은 지불과 또는 서비스 헬스클럽의 서비스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네.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의사도 없으면서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른바 할인을 한다고 하는 이런 기망행위가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 대표가 이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의자가 되면 이제 분명한데 또 이것을 혹시 피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이 회사 대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트레이너하고만 해서 이렇게 또 피해 나가려고 하는 뭐 예. 그런 것도 보이곤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계약서 그 상에는 회사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 헬스클럽의 회사 대표가 사기죄의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사 능력과 또 지불할 능력이 입증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헬스장 그 피해가 이 역시 처음이 아니어서요. 과거에도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할 점을 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보증보험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예.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회에서의 그 입법적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되는 또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 예. 상황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 당사자가 조심하는 것부터 체크할 수밖에 없다. 바꾸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것의 가장 사전 신호는 네.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할인을 많이 해주는 전략을 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1년치에 돈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 네. 반값으로 해주겠다. 근데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조금 지나고 나서 이 돈을 갖고서 이른바 먹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장기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단기 계약을 하는 것이 그 리스크를 이제 줄이는 뭐 그런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할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